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개의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계신가요?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믿고 먹어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과장된 경우 또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일수록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광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이 세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하나씩 철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제품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불필요하거나 위험할 수도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오메가3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EPA, DHA 같은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이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메가3는 항상 건강기능식품 판매 순위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오메가3가 정말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부터 과학적인 사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오메가3의 심혈관 보호 효과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GISSI-PREVENGION이라는 연구에서는 심장질환을 앓은 사람들에게 오메가3를 투여했더니 심장 관련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 덕분에 오메가3는 전 세계적으로 심장을 살리는 기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그 후에 진행된 수많은 후속 연구들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심장협회가 발표한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심혈관 질환이 없는 일반인이 건강을 위해 오메가3를 복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효과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중증 고지혈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인이나 가벼운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약국이나 홈쇼핑에서 흔히 구매하는 오메가3 제품들, 그 안에는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시중에 유통되는 오메가3 제품들의 품질은 천차만별입니다.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보관 상태에 따라 산패가 매우 쉽게 일어납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산화지질이라는 유해 물질로 바뀌어 간과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저가 제품일수록 정제 과정이 부족하거나 산패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메가3를 복용하고 싶다면 되도록이면 음식에서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등푸른 생선, 예를 들어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을 주 23회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건강기능식품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음식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의 고함량 고순도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확인하셔야 할 두 가지는 하나, IFOS 또는 GOED 같은 국제 인증이 있는지, 둘, 산패도를 나타내는 TOTOX 값이 26 이하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수의 저품질 오메가3 제품이 걸러집니다. 이 내용 처음 들어보셨다면 지금 드시는 오메가3 제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눈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신 루테인입니다. 루테인은 우리 눈의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 존재하는 색소입니다. 황반 변성을 막아주고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시니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세대에게도 루테인은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하지만 루테인의 효과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먼저 눈이 뻑뻑하거나 침침할 때
루테인을 먹으면 금방 나아질 것처럼 광고되곤 합니다. 하지만 루테인은 즉각적인 시력 회복을 주는 성분이 아닙니다. 황반 변성은 노화로 인해 눈의 중심부 시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이 병을 예방하는 데에는 루테인이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황반 변성을 루테인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루테인 복용이 눈의 피로를 줄여준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눈의 피로는 조명, 안구 건조,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루테인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공복에 먹거나 커피, 녹차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테인은 체내에서 일정량 이상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고함량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더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미국 국립안과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함께 복용했을 때 황반 변성의 진행을 약간 늦출 수는 있었지만 정상인의 시력 개선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루테인은 예방 목적으로 일정량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만 기적의 눈 건강 영양제처럼 인식하는 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루테인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혹시 눈이 피로해서 복용을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황반 변성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루테인을 챙겨 먹기 전 충분한 수면과 빛 노출 조절, 눈 휴식, 인공 눈물 사용 등 생활 습관 개선이 먼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인 유산균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산균을 꾸준히 먹으면 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광고. 과연 사실일까요? 지금 드시고 있는 유산균 제품, 정말 우리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고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유산균의 종류, 생존율, 보장균수, 프리바이오틱스까지 과학적 데이터와 함께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산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산균 혹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요즘 가장 핫한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입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변비나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장 질환에 도움을 주며 심지어는 면역력 향상, 피부 개선, 심리 안정에도 효과가 있다고 광고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하루에 유산균 한 포는 필수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죠. 그런데 과연 이 유산균이 진짜 우리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생존율입니다. 입에서 먹은 유산균이 위산과 담즙을 무사히 통과해 장까지 도달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일부 유산균은 장 도달 전에 대부분 사멸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장내에서 작용하는 균은 섭취한 양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코팅 기술을 적용한 장용 캡슐 제품이나 내산성 강화 유산균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제품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코팅된 제품이라고 해서 모든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팅 기술은 브랜드마다 다르고 장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종균의 종류와 균수, 보장균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장균수란 섭취 시점에 장까지 살아 도달할 것으로 보장되는 균의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제품이 10억 마리 유산균 함유라고 되어 있더라도 보장균수가 명시되지 않으면 실제로 장에 도달하는 유산균은 수백만 마리 이하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산균 제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보장균수가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유산균을 꼭 먹어야만 장 건강에 좋은 걸까요? 사실 유산균은 외부에서 보충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속에서 일정 수준 자생하는 균들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만 잘 유지해도 충분히 균형 잡힌 장내 미생물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요거트나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자연스럽게 증식합니다. 또한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도 중요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눌린, 갈락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등이 있습니다. 유산균만 섭취하고 프리바이오틱스가 부족하면
장내 정착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는 신바이오틱스 제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산균이 다량으로 들어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산균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 설사 같은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나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의 경우 유산균 제품을 섭취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외부 유산균이 감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산균도 내 몸에 맞는 제품을 적정량, 적절한 시간에 섭취해야 비로소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입니다. 아무거나 싸다고 막 먹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이 세 가지 건강기능식품은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걸까요? 이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는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메가3.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께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는 분. 둘째,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있는 분. 셋째, 등푸른 생선 섭취가 부족한 분. 이분들은 의사의 상담하에 고순도 오메가3를 복용할 경우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거나 심혈관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질환이 없고 식습관이 양호한 분들에겐 굳이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루테인입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은 루테인 섭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황반 변성이 걱정되는 분. 둘째, 가족 중에 황반 변성 이력이 있는 분. 셋째, 햇빛, 자외선, 블루라이트에 노출이 많은 환경에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식단으로는 충분한 루테인 섭취가 어렵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예방 중심이지 시력 회복이나 눈 피로 개선은 확실하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균입니다. 장 트러블이 자주 생기거나 배변 활동이 불규칙하고 잦은 복통이나 복부 팽만을 느끼는 분이라면 유산균 복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를 복용한 이후에는 장내 유익균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산균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유산균은 굳이 필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식에서 얻는 식이섬유와 발효식품 섭취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현명한 선택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유명 브랜드라고 믿지 말 것. 홈쇼핑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화려한 광고보다는 정확한 성분표와 인증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섭취 목적을 분명히 할 것. 왜 먹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세요. 셋째, 보장 수치와 흡수율 확인. 오메가3는 산패도, 루테인은 흡수율, 유산균은 보장균수와 코팅 기술이 핵심입니다. 넷째, 복용 시간과 방법을 지킬 것. 지용성 성분은 식사와 함께, 유산균은 아침 공복에 또는 제품 설명서대로 복용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부작용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둘 것.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맞지 않는 경우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건강이 의외로 단 한 가지 선택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의 진짜 효과와 선택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어두운 면, 즉 허위 광고 가대 마케팅, 무등록 제품 유통의 현실, 그리고 정부 인증 마크의 진실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이라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와 섭취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어두운 진실입니다. 우리가 홈쇼핑이나 유튜브,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접하는 수많은 건강기능식품들 중 과연 얼마나 많은 제품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일까요? 자, 다음 질문부터 생각해 보시죠. 광고에 나오는 제품이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설명한다고 해서 정말 의사가 만든 제품일까요?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임상 입증.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해서 정말 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허위 및 과대 광고입니다.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 광고 건수는 무려 8,000건을 넘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 암시, 연예인 또는 전문가 사칭, 임상 입증 허위 기재 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루테인을 먹으면 시력이 좋아집니다. 유산균을 먹으면 암세포가 줄어듭니다. 이런 문구는 명백한 허위 광고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지 약이 아닙니다. 질병을 치료하거나 진단, 예방한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간 기능이 좋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당뇨가 완화됐다 같은 후기성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이러한 후기들 중 상당수는 실제 소비자가 아니라 마케팅 업체가 제작한 가짜 리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는 의사 출신 약사 추천이라는 타이틀 남용입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면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이 제품은 제가 만든 겁니다. 약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실제 의사도 약사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광고 모델일 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일부 유튜브 채널이나 SNS 계정에서는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말하는 것처럼 가장해 신뢰감을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전문의는 함부로 제품의 효과를 단정짓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식약처 인증 마크의 오해입니다.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파란 인증 마크가 붙어 있으면 이건 국가가 인정한 제품이니까 완벽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크는 기능성 성분이 기준 이상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지 질병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붙어 있더라도 그 제품이 심장병을 치료하거나 콜레스테롤을 완전히 낮춰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마크는 말 그대로 기준치 이상 함유, 안전성 검사 통과,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인증 마크가 붙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기보다는 내게 필요한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비공식 경로로 유통되는 제품들입니다. 요즘은 SNS에서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건강기능식품이 많습니다. 이건 정식 유통되지 않는 특별한 제품이에요. 의사들만 아는 고급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건 병원 납품용이에요. 이런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통되는 제품들 중 상당수는 위생관리가 부실하거나 성분이 과장되었거나 심지어는 무허가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구 제품이라고 해서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직배송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외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 식약처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분, 용량, 함량이 부정확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국내에서 금지된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구매해야 할까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찾고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현명하게 고르는 7가지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약처 인증 여부 확인.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가 제품 전면에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둘째, 기능성 내용이 명확한가. 도움이 될 수 있음,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현된 문구는
모두 식약처가 허용한 표현입니다. 치료한다, 낫는다 같은 표현이 있다면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성분 함량과 일일 권장량 비교.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모두 일일 권장량이 있습니다. 그 수치를 기준으로 너무 적거나 과도한 함량은 피해야 합니다. 넷째, 보장균수 및 흡수율 확인. 유산균의 경우는 섭취 시점에 보장균수가 명시되어 있는지, 오메가3나 루테인의 경우는 흡수율을 높이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원산지 및 제조사 확인. 어디서 만들었는지, 어떤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지, 해외 OEM 제품인지, 국내 GMP 인증 시설에서 제조된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리뷰나 후기 맹신 금지. 리뷰 수가 많다고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특히 블로그 후기, 카페 후기는 마케팅 업체가 대량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만 하시고 절대 맹신하지 마세요. 일곱째, 필요성 점검 후 구매 결정. 내가 지금 이 제품을 먹어야 하는 이유, 즉 섭취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단순히 남들이 좋다니까 먹는 건 가장 위험한 건강 소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집에 건강기능식품이 서랍 속에 몇 개씩 잠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때 좋다고 해서 사두고 먹다 말고 그냥 버리게 되는 제품들, 그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꼭 기능, 성분, 필요성, 신뢰성, 이 네 가지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주변에 건강기능식품을 맹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